여러분, 오늘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왔습니다. 모든 질문에 척척 답변해주시는 척척박사 조영식 조사관님을 만나뵈러 왔어요.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사관 조영식입니다. 네, 먼저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심판사건은 정확한 사실 조사와 공정한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조정사건에서는 노사 간의 겉마음과 속마음을 잘 파악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노동위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조사관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그 순간에 조사관을 처음 만날 수 있을 건데요. 노동위원회 방문을 하면 권리구제 지원관과 초기 상담을 하고 사건을 접수하시면 그 다음에 조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 조사관은 사건 알림 문자라든가 서면을 통보하게 되고, 그때 조사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알림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을 접수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양쪽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이런 서면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서면을 받고 나면 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다 하게 되고요. 그걸 근거로 조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신문회의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이 신문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3명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 신문회의에 노사 혹은 신청인, 피신청인 양쪽 다 참석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실 수 있고, 그 이후에 판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판정은 인정인지 기각인지 이런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조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이유서, 답변서, 그리고 조사관이 확인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유서나 답변서가 조사보고서의 근간이 될 텐데 네. 이유서를 잘 쓰는 법, 답변서를 잘 쓰는 법 각각 좀 알려주세요. 모든 서면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가 억울한지, 뭐가 부당한지 상대방이 공감하고 설득될 수 있게 글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사보고서가 위원님들께 전달되는 게 판정회의 일주일 전까지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럼 그 이후에 제출되는 자료는 조사보고서에 안 담기는 건가요? 보고서에는 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신문회의 전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는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들면 신문회의 당일날 참석하셔서 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 좀 더 참고하시고 판정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세요.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직권조사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직권조사는 조사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고요. 사건별로 한두 가지 방식을 정해서 조사관이 이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들입니다. 방식으로는 저희가 양쪽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도 있고요.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관이 확인하는 과정도 거칠 수 있고요. 근무하시면서 힘들거나 부담스러울 땐 없으세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람을 대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관들이 성실히 조사를 하고 공정하게 판정이 났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자신이 생각한 결론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조사관을 공격하는 일이 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순간을 볼 때마다 조사관인 그리고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좋은 결과로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떠오르는 사건 중에 버스회사 조정했던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버스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에 대한 교착 상태가 빠져서 저희한테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원금이 없이는 임금 인상할 수 없다. 또 노동조합 측에서는 다른 지역도 다 몇 % 인상이 이루어졌으니 인천도 해달라
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도 설득하고 버스 조합도 설득하고 해서, 물론 이제 노동조합도 설득을 하고요, 원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서 타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저희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다음날 바로 파업을 하겠다라고 전면전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버스가 멈춰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았다, 그리고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조사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네네.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노동위원회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세요? 저희 쪽 조사관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3개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하나 하고, 노동위원회는 왜 근로자 편 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3개월치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와, 3개월 월급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화해제도를 저희가 제안하고 이제 권고하면서 이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화해는 노사 당사자가 좀 일부씩 양보를 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말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혹은 신청인, 피신청인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잘못이 조금씩 있는데 한쪽이 더 잘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정을 하는 것보다는 화해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점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판정보다 최악의 화해가 더 낫다라는 말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해제도를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화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데, 아마 3개월 범위 안에서 대부분 합의금이 정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3개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나 사용자 편을 들어주는 기관인가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는 기관이겠습니까?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 편 들어주고 있지 않고요. 노사가 힘의 균형 잃게 됐을 때 그 균형을 맞춰주고 부당한 부분을 제거해주고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노동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어떤 질문에도 척척 답변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조사관님, 혹시 전에 저 만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저희 만났었어요? 사실 전에 연수원에서 직무교육 받을 때 조사관님께 노동법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와, 네. 그때도 제가 프로 질문러로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기억 안 나시는군요. 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죄송해요. 사내 강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내 강사를 맡게 되셨는지 자랑 좀 섞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경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근로감독관들 대상으로 이제 개별 노동법을 주로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 평가가 너무 좋다고 다른 강의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단노동법, 차별, 이런 다른 영역까지 강의를 좀 맡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교육원에서 최우수 강사로 선정이 돼서 상을 좀 받은 적도 있었어요. 책도 2권 쓰셨잖아요. 소개도 좀 해주세요. 책 제목이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도급과 근로자 파기는 실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라는 것에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만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도급과 근로자 파견 실무라는 책은 제가 만든 배경이 좀 있습니다. 혹시 주무관님 그 2015년경에 파견 근로자가 메틸알코올에 노출돼서 실명됐던 사건이 좀 있었어요. 네. 혹시 언론 통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기억합니다. 네네. 그 사건이 인천,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전담해서 수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파견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책이라든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책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수사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이 책을 파견을 한번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정도 자료 수집을 하고 해서 책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들을 살려서 노동조합에 대한 이제 책도 좀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강의라든가 책 제필을 좀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배워서 네. 남주는 분이시네요. 오늘 정말 질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민원인분들께 띄우는 영상 편지로 마무리 해볼까요? 민원인한테 영상 편지요? 좀 어색하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조사관은 공중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공중전은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말합니다. 사건의 결과가 설사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조사관은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진실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신뢰하고 저희에게 응원과 이해 그리고 존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조사관은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영상 편지 잘 받으셨나요? 자, 그럼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